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투자론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죠.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생각인데요. 무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리소스 혹은 자신이 리소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타인의 자원을 빌려다가 어디엔가에, 그죠? 묻어두고 그것이 잘 크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여러 이제 강론 수업들 중에 하나로 투자론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 금융시장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 시 사용되는 투자의 기본 이론을 제공한다. 예. 사실 우리가 하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도 존재를 하고 뭐 미신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작은 팁들이 존재를 하기도 하죠. 혹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놓고 묻어두고 기도를 한다 해서 기도매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막 이렇게 빈다, 오르기만 바란다. 결국에는 투자라는 것은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때 어떠한 것들을 의사결정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론과 현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론은 가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론을 배워두면 현업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담론들을 나누는데 관련돼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되겠고요. 이를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및 개인 기업의 자산 관리에 응용하기 위한 분야를 투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투자론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건 두 가지 자산입니다. 주식, 증권이라 불리는 주식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빌리는 거. 자기 자본과 기업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뭐 마지막 파트에는 뭐 옵션 이런 파생 상품도 조금은 다루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에 관한 가격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랑 기업의 자산 관리하는 그 다른 관점,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특정한 회사의 주식, 특정한 회사의 채권 아니면 국채 이렇게 발행된 것들, 그런 증권들을 구매해가지고 투자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게 기본이겠고요. 기업은 어떻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확보하는데, 자본을 획득하는데 쓰는 게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신주 발행을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주주들을 더 끌어모아서 주식의 형태로 가져가는 게 자기 자본, 이퀴티라고 불리는 자기 자본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채권, 빌리는 거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한 타인 자본, 두 가지의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어떠한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등등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은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누군가한테 빌리든 아니면 그렇게 지분을 줘서 가져오든 간에 자본을 조달한 자본 조달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관리를 위한 분야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여러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리스크 로리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위험과 수익률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어떤 일정한 상관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 세 가지 각각의 이슈들을 해결하고 나면 사실 기업이든 투자자든 뭘 할 수 있죠?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를 할 거야. 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그런 투자적인 성향에 따른 아니면 목적에 따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 상품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이제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하는 설문들을 많이 아마 할 겁니다. 그게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아니면 다른 거든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투자자라는 걸 알려주고 당신의 투자 목적을 또 물어봅니다.
예,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상품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이 되는 것들이 투자론에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론 일반적으로 경영대에서 많이 배우죠. 경영학과 혹은 경제학과. 예. 2, 3학년 정도에 보통 수강을 하게 되고 그쯤에 수강을 하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투자론이 포함된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CFA, 뭐 FRM, AFK, CFP, 뭐 공인회계사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금융이나 이쪽으로 가기에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자격 시험들에서 투자론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투자론 얘기하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건 재무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낸스, 재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선행되는 거는 회계 원리랑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우리가 짠다라고 하면, 수강하는 모듈을 짠다라고 하면 첫 번째 회계 원리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회계 원리. 사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그렇게 분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만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고 쉽고 과목이 되겠고요. 회계 원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 중급 회계 1번 정도, 처음 그 앞에 파트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거나 했을 때 갖게 되는 기본적인 틀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심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2학년 초쯤에 재무관리를 듣고, 그죠? 기본적인 재무에 대한 여러 이제 내용들을 듣고 뭐 자산 어셋 프라이싱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뭐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강론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학에서의 이야기들을 배운 상태에서 투자론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만약 회계원리 저는 듣지도 않았고 재무관리 듣지 않았는데 들을 수 있을까 하면 들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갖는 특징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고서 연구하고 갖고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을 일어나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공부라는 거는 체계성을 갖고 단계별로 넘어갔을 때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 차례대로 수강하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만약 나 너무 급하다 하시면 뭐 동시에 수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투자론 과목을 다 들은 이후에는 2개 정도 과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이제 파생에 대한 이야기들. 파생 가게 되면 약간 또 접근이 다릅니다. 기본 기초자산, 펀더멘탈한 그런 기초자산 위에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다른데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의사결정 이후에 또 기업이 직면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재무는 어떻게 봐야 되지? 기업 재무에 대한 얘기, 뭐 거버넌스나 아니면 여러 관련된 의사결정들,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 과목 정도 듣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와 관련된 그냥 기본적인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론의 이제 주요 학습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대한 이론, 자산의 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고정수익증권, 채권에 대한 이론, 플러스로 뭐 옵션이나 이런 이야기와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법들, 이런 마이너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 4가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 살펴보면요. 1에서 9강까지는 자산 유형과 금융주권, 증권시장, 어떻게 이런 금융시장이 태생을 했고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게 되겠고요. 평균 분산 모형과 최적 투자안,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왜 짜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산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숫자는 평균이랑 분산입니다. 평균은 내가 얼마를 벌지를 알려주는 기대값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요. 분산은 내가 그 기대값을 얻을 때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느냐, 변동이 얼마나 있을 거냐에 대한 분산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2가지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각각 구성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효율적인 분산 투자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갖는 기본 가정은 투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할 거예요. 어딘가에.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어딘가에 1억을 투자합니다. 이 1억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빼놓고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내가 소비를 하면 소비를 했지 뭔가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투자라는 건 뭐예요? 1억 넣었는데 그냥 다음날 0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1억을 넣었는데 다음날 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품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 상품에 투자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계속 위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을 때 얻게 되는 유틸리티, 효용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거의 첫 부분들이 1에서 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투자론 10에서 18강까지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캐팸이라고 하는, 사실 투자론 수업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캐팸을 배우게 되고, 캐팸의 확장과 다요인, 뭐 실증적 검증,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캐팸의 시계에서 구성되는 거는 리스크 프리 어셋에 대한 그런 이자율, 수익률, 그 다음에 베타값, 시장별로 뭐 주식별로 얻게 되는 베타값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걸 투자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론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보다는 많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부분 19장에서 24강까지는 효율적 시장 가설, EMH라고 불리는 EMH와 이상 수익률 현상, 그리고 행동 재무학, 그 다음에 이거와 또 다르게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면요, 경제학이든 재무학이든 시장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란 말은 결국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가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장이 효율적이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굉장히 어렵죠. 왜? 누구나 이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것보다 더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률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도 있고 안 그렇다도 있고요. 매우 강하게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안 그렇다,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상 수익률 현상,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과 1월에는 특정 주식과 상관없이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기대감이 있잖아요.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 그게 사실은 이상 수익률이죠. 새해가 됐다고 회사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회사는 그냥 그동안 준비했던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밸류가 높아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와요. 4월 효과 이런 것들. 그게 다 시장의 효율성 여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사실 이건 투자자의 행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게 이게 옳다 그르다 하면서 막 주식방 이런 데 가보면 막 요동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행동 재무학의 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이고 완벽한 판단을 한다라기보다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행동들에 대한 분석들을 이 파트에서 같이 하게 되겠고요.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뭐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들과 이 시장의 효율성과의 관계 또 배우는 게 세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채권에 대해 배웁니다. 지금까지 앞에는 사실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의 종류, 채권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률 기간 구조랑 위험 구조, 그 다음에 이자율과 듀레이션. 채권에서 중요한 거는 기간입니다. 채권은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죠. 채권 투자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식은 이 회사의 가치가 흔들려가지고 내가 투자 수익이 떨어지는, 원래 기대했던 수익만큼 못 얻을 수 있다가 큰 리스크라고 하면 이건 어떤 리스크가 있어? 돈을 빌려준 거. 안 갚을 리스크가 있죠. 기업이라고 국가라고 무조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디폴트라고 하는, 그죠? 파산되는, 부도나는 그런 상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결국 기간이 중요합니다. 내일 갚을 게랑 10년 뒤에 갚을 게랑 뭐가 더 갚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갚을 게가 가능성이 높죠. 그럼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위험 구조, 그 다음에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듀레이션은 실질적인 만기를 의미하는 게 듀레이션인데요. 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실질적 만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채권의 특성과 특징들을 이해하고 나서는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꼭지가 30강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투자론 31에 39강까지는 이제 옵션, 그죠? 옵션 투자, 뭐 풋골 페이티, 옵션의 가치 평가, 선물 시장과 같이 파생에 대한 이야기를, 파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다루면서 전체 강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론 설명 기본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에 따른 기본 예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론이라는 건 숫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을 다루는 이야기들의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겠고요. 이에 따른 연습 문제 풀이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투자론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론은 선행 과목으로부터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누적적 과목이긴 합니다. 재무관리, 회계원리 들은 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뭐 경제학이나 이런 유사한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해한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다 모르는 과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이제 체계적으로 이 수업에서 앞에 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 다음 거를 못 넘어가요. 각 파트별로. 채권의 기본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듀레이션 얘기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선행학습이랑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행학습은 뭐 바라지 않지만 복습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과목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하는 경우도 많으실 수 있고요. 수강생분들께서. 그러면 하루하루 내가 하는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내가 오늘 배운 공부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진짜 배운 게 맞을까? 아니면 배운 게 현실이랑 다르네? 혹은 배운 거 갖고서 조금 응용해봤더니 뭐 수익이 더 나더라.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MTS 깔고 HTS 깔고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거시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그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거, 아니면 채권의 가치가 변화하는 거, 글로벌 경제에 뭐 위기가 왔다던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이해하는데 빠르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투자론과 관련된 이 수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공학적인 접근들을 해 나가면서 발생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기에도 굉장히 재밌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 다 들으시고 이제 1강부터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투자론의 그런 재미와 그런 매력에 빠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